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나경원 후보가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의 사건을 부탁했다. 한동훈 후보의 입에서 나온 폭로입니다. 나 후보는 교묘하게 비틀었다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한쪽은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02800-7070의 가입자가 드러났습니다. 대통령 병호처입니다.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에 실마리가 풀릴 수 있을까요? 잠시 뒤에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수진 앵커의 한 줄 뉴스를 전해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마지막 합동연설회가 열렸습니다. 토론 중에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는데 나경원 후보가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 청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옳다라는 주장을 하느라고 우리의 소중한 동지를 야당의 정치 수사 대상으로 던져버린 결과가 되었습니다. 한동훈 후보의 입 리스크, 우리 당의 새로운 위험으로 등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틀 전 연설회에서 폭력 사태를 일으킨 청중 3명에 대해 오늘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몸싸움에 이어 후보 간 폭로전이 이어지고 있어 야당에선 비판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눈뜨고 보기 힘든 추태입니다. 이쯤 되면 국민의 힘이 아니라 추태의 힘입니다. 강대강 대치로 개원식조차 열지 못한 국회 상황에 대해 우원식 의장이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방송사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방통위원장 탄핵 논의 또한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여야 모두 방송법을 둘러싼 극한 대립에서 한 발짝씩 물러나 잠시 냉각기를 갖고 합리적인 공영방송 제도를 설계해 봅시다. 국민의힘 당대표 토론회에서 깜짝 놀랄 만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폭로를 한 쪽은 한동훈 후보, 당한 쪽은 나경원 후보입니다. 나 후보가 자신이 기소된 사건에 대해 당시 법무부 장관인 자신에게 부탁을 했다는 주장인데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안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어차피 정책적인 얘기에 관여된 거긴 합니다만 나 의원님께서 저에게 본인의 그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에다가 부탁하신 적 있으시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구체적 사안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그거는 구체적 사건이 아니라요. 실질적으로는 네, 공소 취소, 다시 말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후보가 기소 자체를 취소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나 후보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정치의 사법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했던 충언이었다. 한 후보는 정치 욕심을 위해 교묘하게 비틀고 있다고 말이죠. 이게 사실이라면 나경원 후보의 위법 여부를 따져봐야 하고 이게 허위라면 한동훈 후보의 위법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막 가는 전당대회가 막 까는 전당대회로 치닫고 있습니다. 네, 함께할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김보엽 조국혁신당 수석 대변인, 전성균 개혁신당 최고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신환 의원님, 예. 패스트트랙 사건은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 오신환 의원일 것 같아요. 당시 나경원 후보하고도 갈등을 빚었고요. 그래서 오늘 한동훈 후보의 일종의 폭로를 굉장히 주의 깊게 보셨을 것 같아요. 나경원 후보가 당시에 이제 자유한국당의 원내 대표로서 그 패스트트랙 자체를 저지하고자 하는 맨 선봉에 섰던 분인데요. 그 일로 인해서 아마 국민의힘의 전현직 의원들이 지금 한 16명 정도가 불구속 기소되어 있고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같은 공동폭력 사건으로 4명의 전현직 의원들이 지금 기소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사실상 그 진두지휘했던 나경원 후보로서는 여러 가지 재판 과정에서 주변에 굉장히 부당하다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도 여러 차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정권이 바뀌고
한동훈 장관을 뭐 만나는 시기나 아니면 혹시 뭐 유선으로 했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부탁을 한 것으로 비춰집니다. 다만 지금 이게 전당대회 내에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뭐 사적인 내용들을 자꾸 이렇게 폭로하고 서로 자해하는 이런 모습들이 과연 당에 어떤 도움이 될지 저는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고요. 또 지역에서 많은 당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조금은 좀 쿨다운해서 서로 좀 냉정하게 지금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이제 투표가 곧 내일 모레 금요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예. 이게 뭐 좀 이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특히 전당대회가 좀 미래를 지향하면서 정책이나 우리 정당의 개혁 또 국민의 민심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이런 어떤 미래지향적인 내용들로 전당대회가 돼야 되는데 과거에 무엇을 했다 안 했다 뭐 이런 어떤 폭로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좀 유감스럽고요. 아무래도 한동훈 위원장 후보의 입장에서는 이게 지난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이렇게 밝혀지는 과정 속에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 공격들을 본인이 이제 방어한다는 차원에서 아마 저 부분을 언급한 것 같습니다. 이제 특히 법무부 장관이 왜 그 있는 동안 뭘 했냐, 특히 이재명 대표의 그 체포영장이 결국엔 기각되면서 강서 보궐선거도 패소하게 우리가 지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그 구속영장에 대한 인용 기각의 여부를 직접 개입할 수 있느냐 이런 취지의 부분들로 언급하는 과정 속에서 저 이야기가 언급됐거든요. 예. 그래서 뭐 사실 여부에 대한 부분들은 뭐 저는 한동훈 후보가 이야기한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그것이 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본인이 바로 그것을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제 거절했기 때문에 저것이 무슨 뭐 큰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한민수 의원님, 네. 후보들 모두 손잡고 검찰에 출석해서 수사를 받으라는 논평을 내셨던데 이게 부탁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보기에 따라서는 청탁으로 읽히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안도 아니고 기소된 사건에 공소를 취하해달라 현직 법무부 장관한테 사실이라면 상당히 엄중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좀 전에 우리 오 의원님도 이제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했는데 제가 국민의힘의 당원이나 지지자라면 이제는 뭐 흥미롭다는 표현은 이미 사라졌고 공포스러울 것 같아요. 예. 이제는 토론회가 방송 토론회가 제가 뭐 기사를 보니까 한 2번 정도 남은 것 같은데 할 때마다 국민의힘 지지자 입장에서는 무슨 난리 날까 봐 또 뭐가 터질까 봐 겁날 것 같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보니까 한 언론이 제목을 크게 달아놨어요. 또 터진 자폭 전당대회. 뭐 이게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왜 심각하냐면은 제가 그런 논평을 이제 후보들이 전대 치르지 말고 모두 손잡고 검찰 수사 받으러 가시라 이렇게 권유를 한 거는 앞서 지금 나온 것들이 의혹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초반에 보도받던 폭력 사태는 물론이고요. 의혹들 하나하나가 엄중합니다. 당무 개입 논란. 이거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나 다 이걸로 처벌받지 않았습니까? 예. 수사한 검사가 또 한동훈 후보입니다. 그 사건이 있죠. 사천 논란. 공천에 관련된 것들 아닙니까? 거기다가 댓글팀 의혹이 있어요. 댓글팀은 폭로한 사람이 전직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장해찬 최고위원이 거기서 같이 일을 했다는 사람이에요. 이걸 어떻게 그냥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의혹들에다가 오늘 또 한동훈 후보가 저런 또 폭로를 하셨어요. 했기 때문에 이건 이미 정상적인 전당대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심리적 분당 상태라고 하는데 저는 이미 심리적인 게 아니고 물리적 분당 상태까지 가지 않았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예. 국민의힘 의원들,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은 앞으로 남은 23일까지가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그리고 그 이유가 정말 큰일 났다. 네. 후유증이 막대할 거다 이런 판단할 것 같습니다. 네. 김보여 의원님, 이게 전당대회 기간이 더 길었으면 더 많은 의혹들이 나왔을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에요. 저는 그런 논평을 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더 길고 그리고 후보 토론회도 더 자주 했으면 좋겠다. 예. 그러면 윤석열 정권이 스스로 무너져 내릴 것 같다라고 논평을 했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오늘 그 나경원 후보가 공소 취하를 청탁을 한 사건은 비록 한동훈 후보가 거절했다라고는 하나 이런 청탁이 이분들 사이에서는 일상적으로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2019년 사건입니다. 지금 22대 국회인데 20대 국회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1심 사건이 판결이 아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판사 출신인 나경원 후보가 혹시 법원에 재판 지연 청탁을 한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만하지요. 그리고 저는 또 논평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분들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닐 수는 있으나 공수처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끝나는 날 7월 23일 날 끝날 즈음에 버스를 아예 그 앞에 대절을 해놓고 당락 여부와 상관없이 이번에 대표 후보들 모두 이 버스 타시라 해서 공수처로 모두 데려가서 즉각 소환 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나경원 후보는 어쨌든 강력하게 반발하고 반박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의 입이 당 최대 리스크다라고 했고요. 정치의 사법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충원 차원에서 한 얘기지 이게 청탁이나 부탁은 아니었다, 이런 취지인데, 앞서 잠깐 언급이 됐지만 2019년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네. 지금 1심 판결이 언제 나올지도 아직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국민들께서 매일매일 이 이슈를 쫓아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해답으로 매일매일 5대0 라이브를 좀 봤으면 좋겠고, 예. 이 1심 판결이 지금 4년이 넘었는데도 안 나온 것은 참 의아합니다. 그래서 현직 장관에게 일반 국민께서 공소치하를 말할 수 있는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것 같고, 한동훈 후보의 입이 당 최대 리스크라고 느끼지 마시고 이번 계기에 이번에 대한민국 정치판이 좀 깨끗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신환 의원님, 지금 청탁 혹은 부탁이냐, 아니면 나경원 후보의 주장대로 충원 과정에서 나온 얘기냐, 이게 서로 상당히 차이가 큰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부가 나오면 어느 한쪽이 뭐 법적인 건 아니더라도 예. 정치적인 좀 도의적인 그런 책임감을 좀 표명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 선거 과정에서 자기들의 입장을 좀 피력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예요. 저것이 무슨 뭐 녹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기 뭐 한 의원님도 계시지만 국회의원들도 뭐 지역에서 많은 민원들, 이것이 청탁이냐 민원이냐 굉장히 모호한 상황들도 있고요. 저도 서울시 부시장을 했지만 민주당의 국회의원들도 지역구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많은 부탁들을 합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강북구의 모아타운 뭐 예정지가 지금 오늘 심의하는데 심의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지켜봐 달라. 이런 민원들이 과연 청탁이냐 아니면 민원이냐, 또 지역구의 정당한 의정 활동이냐, 굉장히 모호한 측면이 있어요. 물론 저 사안과 지금 딱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정말로 어떤 방식으로 부탁을 했는지, 예. 또 뭐 어떤 내용으로 정확하게 전달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저것 자체가 무슨 사법적인 큰 문제가 있는 것이냐 확대 해석하는 것은 저는 좀 너무 오바스러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다만 저런 것들이 전당대 내부에서, 자당 내에서 저런 것들이 계속 뭐 좋지 않은 내용들로 자꾸 밝혀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적인 대화들을 밝히는 거잖아요. 그 이전에 지금 한동훈 후보를 공격했던 내용들도 그렇고요. 저런 것들이 우리 당에 무슨 큰 도움이 될까 싶은 생각이 있고요.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 같습니다. 네, 한민수 의원 짧게 듣고 넘어갈게요. 예, 한동훈 후보가 지금까지 법무장관으로서 야당 대표나 야당에 했던 것처럼 상당히 모질게 했었죠. 근데 지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 저 얘기가 단순한 실수나 그런 거 아니라고 봅니다. 말은 부탁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저게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나경원 후보도 지금 뭐 다른 식으로 비틀지 말라고 하지만, 근데 이거는 일반 정치인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는 거하고 본인이 기소돼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사안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현직 법무부 장관에게, 같은 여당 아닙니까? 여권 세력들 아닙니까? 그거를 취하해달라는 부탁을 했다? 이거를 범법 행위로 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이라면. 그래서 이거는 한동훈 후보도 그냥 던진 말씀은 아닐 거고 엄중한 사안이죠. 아무리 전대 과정이지만 이런 일들은 명백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실이라면. 그래서 이거를 뭐 일회성으로 전대가 끝나면 서로 없던 일로 하자, 저는 그렇게 못할 거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상대 후보의 징역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토론회 발언도 있었거든요. 잠깐 들어보시죠. 지금 댓글팀 같은 새로운 것들이 올라오게 되면요, 그 사실관계가 사실이라면 김경수 지사처럼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고, 사실관계가 만약에 밝혀지게 되면 아무리 당내에서 보호하려고 해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자, 홍준표 대구시장도요. 드루킹 사건과 맞먹는 대형 여론 조작 사건이다라고 범죄 혐의성이 있는 것처럼 얘기했거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이 사안도 수사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이세요? 일단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고 있죠.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 당의 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본인 보좌진과 함께 찾아낸 게 24개 계정에서 한 6만에서 7만 개의 댓글을 살폈습니다. 그중에 수백 개는 오탈자까지 갔다고 합니다. 똑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이거는 특정한 세력이나 사람들이 움직였다고 봐야 되겠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활동을 또 장해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했다고 스스로가 또 자백한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를 또 없던 일로 간다? 지금 원희룡 후보나 홍준표 대구시장은 아마 한동훈 후보를 반대하기 때문에 저희 징역까지 말씀드렸는데 역으로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런 댓글 의혹이 나왔다. 그러면 정말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이거나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저는 조국 장관 때처럼 한꺼번에 수십 군데도 압수수색 했을 겁니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그런데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 사안은 저희들 야당에서는 그냥 지나갈 수는 없는 문제죠. 아니 그래서 지금 그 드루킹 특검 때 한번 보십시오. 특검을 당시 야당이 추천했습니다. 지금 야당이 추천해가지고 야당이 추천한 걸 대통령이 받아서 특검이 대대적인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 특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실체가 또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명명백백히 하고 그 과정에서 지금 연루됐다고 의심받거나 하는 분들은 스스로 밝히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이 사안을 처음 꺼냈는데 오늘 입장을 냈습니다. 말 빙빙 돌리지 말고 자신 있으면 정면으로 들어와라. 고소항이었던 것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다라고 하면서 왜 고소를 안 하냐? 나 고소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김보엽 위원 그리고 오신환 의원 차례로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생각하기에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아직 국민의힘에 대한 애정이 있고 미련을 못 버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가 고소를 하면 장해찬 전 위원은 아는 걸 다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얘기하고 나면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정권이 무너져 내리는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장 전 위원은 이 정도 선에서 그치자. 내가 더 입을 열면 위험해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뭐 장해찬 전 최고가 지난번 공천이 확정된 이후에 과거 말로 인해서 공천이 다시 취소됐거든요. 좀 사적인 어떤 감정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저게 좀 이제 내용을 제가 좀 아는데 그 양문석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저게 2022년도 5월부터 2년간 7만 건의 29개 계정 나중에 추가 발표한 것까지 그 하루에 나눠 보면요. 그 계정 하나당 3건에서 4건 정도 댓글을 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평균 해봐야 지금 소위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팬덤이 있는 유일한 후보가 지금 한동훈 후보 아닙니까? 그래서 그 팬들이 일반 지금 한동훈 후보의 기사를 최근에도 포털에 들어가 보면 대부분의 그 똑같은 그 계정들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뭐 조직적이고 어떤 뭐 대가를 주고 나서 계획적으로 이것을 무슨 운영을 했다,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저건 수사해도 뭐 아무런 내용이 나오지 않는 그런 내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이게 내부에서 자꾸 저런 식의 폭로를 하게 되면 국민들로서는 뭔가 의혹이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당원들은 자꾸 불안해하니까 저런 것들을 좀 자제하고 정상적인 좀 전당대회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이제 2번이나 TV 토론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한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리 당이 좀 이렇게 좀 정신 좀 바짝 차리고 왜 저런 식의 지금 전당대회를 치러 나가는지 저도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네, 지금 양옆에서 걱정 많이 해주세요 지금. 예, 과열돼서 제가 처음에 이게 너무 뜨겁다 못해 어떻게 보면 타 죽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타 죽지 않도록 좀 정신 차리고 전당대회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함께 보겠습니다. 당대표 결선 투표 가상 대결인데 1대1 대결을 가정한 건데 한동훈 후보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압도적으로 이기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70%대를 넘어섰어요. 70.3, 71.7, 74.9. 자, 그래서 1강 구도는 굳어진 거는 뭐
확실한 것 같고 오히려 격차가 더 벌어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는 그 대중성과 조직력을 평가를 받는데 사실 조직력 같은 경우에는 광역단체장 분들의 힘이 크거든요. 네. 그런데 대권 라이벌인 홍준표 대구시장님 정도만 움직이시지 사실 다른 광역시장님들은 움직이지 않고 계시고 그럼 대중성만 봤을 때는 한동훈 후보님이나 원희룡 후보님, 나경원 후보님 뭐 다 훌륭하신데 김건희 여사 문제, 최상병 특검 문제로 국민의힘의 비전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한동훈 후보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당원분들도 결국은 미래를 선택한다 이렇게 보고 대통령실의 의문이 계속 깊어질수록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마지막 합동연설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바로 직전 연설회에서는 폭력 사태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오늘 연설회 모습이 어떨지 상당히 궁금했거든요. 저희가 영상으로 압축해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지금 내 손을 잡아 그냥 내 손을 잡아 지금 내 손을 잡아 지역의 지지자들 분께서 이제는 일어나라 일어나서 저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망치고 있는 무도한 민주당과 싸워서 이겨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건 헌법과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지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우리 여당 법무부 장관이라면 당연히 연동형 비례제의 무력화 그리고 공수처의 무력화를 이유로 공소 취소했어야 될 사안입니다. 그런데 공소 취소는커녕 헌정 질서를 바로잡아달라는 제 말씀을 공소 취소 부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당대표 후보 맞습니까? 보수 정권 후보 맞습니까? 당대표 후보 맞습니까? 네, 그런가 하면 후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오를 다 든 부분도 있습니다. 이수진 앵커가 잠깐 정리해드릴게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는 어떤 식으로든 필요하다고 본다, 아니다 들어주십시오. 모두 다 O 드셨습니다. 네 분의 후보 모두 O 드셨습니다. 전당대회 내내 티격태격하던 4명의 후보, 간만에 의견 일치를 이뤘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법 앞에 평등, 나경원 후보와 윤상현 후보는 성역 없는 수사를 말했습니다. 원희룡 후보도 당당히 조사를 받고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 마음이 열릴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후보는 어제도 김건희 여사가 사과해야 한다는 데서 의견 일치를 봤는데요. 다만 검찰은 김 여사 대신 일단 김 여사의 명품 가방을 먼저 소환하기로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수사 방향도 청탁이 아니라는 쪽에 무게가 실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오신환 위원님, 지금 수사 필요성과 그리고 사과 필요성에 대해서 네 후보가 다 O를 들었거든요. 당내 기류가 최근에 좀 달라진 건가요? 일단은 뭐 총선 참패 이후에 사실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지금 내용들이 굉장히 당에 큰 부담이 있고 또 국민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관심이 큰 부분이라 저 명백히 내용들을 진실들을 좀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이 뭐 사법적인 처리 여부를 떠나서 저것이 꼭 무언가를 계속 감추게 되고 뭐 특혜를 받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뭐 정부에도 또 우리 당에도 큰 부담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필요에 따라서는 뭐 법 앞에 평등한 그 잣대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검찰 수사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는 입장이 대부분의 당원들의 마음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자, 한민수 의원님. 네. 김 여사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라는 4명의 후보의 일치된 의견이 있습니다.
지난 총선 전에도 한동훈 위원장한테 뭐 물어보면서 사과를 하라고 하면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정도면 사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조만간? 글쎄요. 그녀 김건희 여사가 저런 모습들 보고 또 판단을 하겠지만 저는 김 여사가 지금 무슨 어떤 입장을 내고 사과를 한다고 해도 우리 국민들께서 그게 진정성 있는 사과다. 아니면 이 문제를 저 사과로 넘어갈 수 있겠느냐 판단을 하실 겁니다. 가장 최근에 지금 김건희 여사를 모셨다는 그 행정관의 입장 보셨지 않습니까? 여사가 즉각 반환 지시를 했는데 하지 않았다. 그걸 믿을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올 초만 해도 그 기자회견이었습니까? 그 특별 대담 자리에서 박절하지 못해서 그걸 받았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서도 네, 2월 대담이었죠. 예, 반환에 대한 말씀이 없었고 지금까지 여당 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해가지고 뭐 친윤의 핵심 의원들이 모두가 무슨 뭐 대통령을 기록물여 가지고 포장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 반환 얘기는 일체 없었어요. 그러면 지금 와가지고 그렇게 했던 물건을 마치 김건희 여사는 그 당일날 받자마자 반환을 했는데 행정관 하나가 깜빡해가지고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다. 그의 논리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 정도 사안이 오면은 결국은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 네 분의 후보들이 아무리 X 말고 O를 들면서 이거 뭐 사과를 해야 된다. 이미 저는 지나간 입장이고 그걸로는 이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해소되지 못할 거다. 결국은 김건희 여사가 검찰에 가서 제대로 수사를 받고 거기에 합당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김보엽 위원님. 네. 사과도 해야 되고 수사도 받아야 된다라는 심지어 원희룡 후보도 저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대통령실 기류가 썩 편치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대통령실도 이미 새로운 시나리오대로 정리를 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검찰이 조사를 하더라도 네.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인 행정관의 잘못인데 김건희 여사한테 어떤 잘못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죄를 물을 수 있겠습니까? 그 새로운 시나리오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포함해서 집권 여당의 주요 인사들을 다 바보로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지금 검찰이 유일하게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제발 검찰에 좀 나와서 조사 한번 받아주세요. 김건희 여사한테 이렇게 얘기할 거고 김건희 여사는 아마 검찰에 출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BBK 특검 때 꼬리곰탕 특검이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 식당에서 출장 조사를 받았죠. 그러고 나서 무혐의 처리를 해준 것처럼 검찰이 용산 대통령실로 가서 조사하는 건 검찰로서도 모양이 빠지니 제3의 장소에서 검찰이 김 여사를 조사를 하고 무혐의 처분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찰은 죄 없는 디올백 소환하지 말고 김 여사를 소환을 해야죠. 예. 받은 사람이 죄지 디올백이 죄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군요. 예. 저는 대통령과 신뢰관계인 원희룡 후보가 올을 들어서 불쾌를 넘어서 아마 격노를 했을 것 같고 대통령실은 이 상황을 반발로 보지 말고 민심이라고 판단했으면 좋겠고 김건희 여사님 수사 받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갈게요. 이 대통령실 유선 번호로 알려진 02-800의 7070 번호 사용 주체가 누구인지 위원장님께서 지금 바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번호가 공개될 당시에 대통령실 업무 번호 일체는 기밀 사항이라며 누가 쓰는 번호인지 공개가 되지 않았죠. 자, 그래서 더욱더 관심이 집중됐었는데요. 이 번호가 왜 중요하냐 들어보시죠. 11시 54분경 02-800-7070으로 이종섭 장관에게 걸려온 전화. 그것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2분 뒤에 이종섭 장관은 수사 서류를 이첩을 보류를 시켰고 김성근 사단장을 업무 복귀를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번호의 가입자 명의가 공개됐습니다. 바로 대통령실 경호처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5월 23일까지는 대통령실이 썼다는 사실도 함께 나왔습니다. 이번 키워드 800-7070은 경호처입니다. 네. 자, 이 번호가 왜 중요한지 시점이 왜 의미가 있는지는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제가 굳이 말씀을 한 번 더 안 드리겠습니다. 한민수 의원님. 네. 대통령 경호처가 긴박한 순간에 왜 이종섭 당시 장관에게 전화를 했을까요?
지금 저 전화의 당일에 지금 그래픽 나오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전화였죠. 근데 지난 7월 1일 날 국회 운영위에서 대통령실의 실장부터 해서 다 나왔습니다. 이 번호에 대해서 누가 썼느냐, 어느 번호냐를 물어봤는데 끝까지 밝히질 않았어요. 기밀이라 그랬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우리 법사위에 있는 박균택 의원이 그 이동통신사 KT입니다. 뭐 밝혀도 되겠죠. 뭐 거기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오기 전에 직접 박 의원과 통화를 했어요. 보니까 이 대통령실 청와대에서 옮긴 이후에 이게 대통령실로 개설을 해가지고 바로 직후에 경호처로 이제 바꿉니다. 바꿨는데 올 5월 29일 날 경호처에서 해지를 합니다. 이 경호처 사용. 이거는 이미 불거진 다음 아니겠습니까? 수사 위협이 커지고. 근데 바로 당일 날 해지한 다음에 다시 또 복구를 시켰다는 거예요. 네. 대단히 그래요. 이유를 모르죠. 우리가. 예. 석연치 않지 않습니까? 네. 과연 그러면 이종섭 한 나라에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사단장의 업무 복귀를 시키고 사건 회수를 이첩할 수 있는 사람, 경호처에 상식적으로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경호처장이 하나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경호처장, 김용현 처장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정말로 그 번호를 실제로 그 전화기를 쓴 사람은 그럼 경호처장이 만약에 본인은 거의 개입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윗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겁니다. 예. 이제는 특검이 통과돼서 수사 착수하면은 저는 우리 당이 되고 야당이 모두 합심해가지고 통과시켰던 특검이 1차 수사 기간이 70일인데 전 70일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거의 다 왔다. 제대로 압수수색하고 소환 조사하면은 정말 실체가 몸통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네. 오신환 의원님, 네. 꼭 임성근 전 사단장과 관련한 통화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경호처에서 국방장관하고 통화를 한다라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일까요? 어떻습니까? 뭐 어떤 사안인지는 저도 잘 내용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통령실이 전화를 이종섭 장관과 했다는 것은 이미 뭐 밝혀진 사안이고요. 그것이 지금 이제 경호처로 좀 압축된 것인데 뭐 특별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다만 경호처에 그럼 누가 이종섭 장관과 통화를 해서 그 이후에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아니면은 그 통화한 내용이 그 조치에 영향을 미쳤는지 뭐 이런 것들은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지금 군사법원에서 박정훈 대령의 재판이 항명죄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통화 기록에 대한 내용을 지금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아마 양쪽에서 그런 부분들을 압축해 가다 보면 사실을 지금은 뭐 지금 시대에 그걸 뭐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조사를 좀 지켜보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대통령실이 어쨌든 이종섭 장관과 통화했던 그 팩트 그거는 뭐 변함이 없는 것이죠. 예, 굉장히 그 누구와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김보여 의원님, 이게 예. 가입자는 대통령 경호처라고 돼 있고요. 실제로 전화 건 사람이 누구냐는 건 아직 나온 게 아니잖아요. 예. 예전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경호처와 대통령 비서실이 구분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호처 전화를 다른 비서실 혹은 다른 사람이 썼을 가능성이 적은데 용산 대통령실은 구조를 제가 몰라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입자가 경호처니까 경호처 사람이 썼을 가능성은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게 경호처장이든 아니면 경호처의 다른 사람이든. 그런데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로 보면 경호처장이 있었건 경호처 직원이 있었건 이 전화는 지금부터 제가 전하는 내용은 누구의 의사에 따른 것입니다. 라고 그 내용은 대통령이나 영부인이나 그런 쪽의 뜻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요. 이 전화, 이 즈음 그리고 그 뒤로 7070으로 썼던 상대 수신자들을 모두 조사를 해보면 결국 이 전화가 어떻게 쓰였는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화 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화 내용이 뭔가가 중요하고 그 내용을 누가 지시했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씀이잖아요. 예. 전성균 의원님, 네. 경호처가 이첩 보류를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지시 혹은 상의 전화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역사적 인물인 차지철이 좀 생각이 났고요. 예, 경호실장이요. 네. 박정희 정권 때. 네네네. 그래서 차지 떠올랐고, 근데 사실은
이 번호가 경호처라는 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독으로 경호처가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 지경 될 때까지 대통령께서는 가만히 안 있을 거거든요. 본인이 모르고 경호처가 자체적으로 했으면 분명 또 경로하셨을 텐데 그렇지 않은 거 보면 배후에는 분명 저는 대통령 내외라고 보고 예. 결국은 배후가 누군지가 중요해서 특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저희 JTBC가 송모 씨, 그러니까 과거 청와대 경호처 출신의 송모 씨의 녹취를 보도했는데 그 골프 모임 단톡방에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송모 씨가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언급했는데 일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모든 배경에는 현 경호실장으로 있는 김용현이 있잖아. 임성근 사단장님 그쪽을 통해서 했다는 말입니까? 그건 잘 모르고 해병대를 쑥밥 만들어 놓고 메인으로 천 게 거기다라고. 한민수 의원님, 네. 모든 배경에는 경호처장이 있다. 김용현이라는 이름까지 하면서 해병대를 쑥대밭 만들어놨다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로 들리셨어요? 글쎄요. 저기 보니까 임성근 사단장에 그쪽을 통했다고 하니까 송모 씨가 그건 모르겠다고 해요. 하지만 오늘 드러난 800에 7070의 사용처가 경호처로 드러난 상황에서도 보면은 공교롭지만 여러 가지가 좀 맞아떨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좀 전에 우리 행안위에 있던 이해식 의원이 그 통화 직후 2분 뒤에 사건 기록이 회수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러면 국방부 장관에게 통화를 해서 즉각 회수를 지시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경호처에 누가 있겠습니까? 예. 경호처장 말고 예를 들어서요. 그 밑에 있는 분들이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할 수 있겠습니까? 저런 맥락을 본다면 이 김용현 처장도 이번에 그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수사 외압과 축소, 왜곡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하지 않았을까 일단 추정이 됩니다. 예. 이 역시 수사를 특검을 하게 되면 밝혀질 부분이에요. 근데 그렇다면은 김용현 경호처장이 본인의 판단으로 임성근 사단장을 구하기 위해서 나섰을까? 이거를 봐야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그 이른바 이종호 씨, 이분이 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처음에 VIP를 얘기한 사람은 김규환 사령관이었는데 그 뒤에 바로 언론에 얘기를 합니다. 물론 허황되고 과장됐다는 단서를 붙이긴 했습니다마는 여기서 자기가 지칭한 VIP는 김건희 여사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과정들이 상당히 저는 의미 있게 그지만 또 아주 엄중한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네, 오신환 의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 녹취 파일 자체가 최근의 녹취 파일이에요. 6월 30일. 올해 6월 30일이죠. 얼마 전의 내용이고요. 지금 오늘 뭐 권성동 의원이 또 기자회견을 했지만 저 송호종이라고 실명을 밝혔습니다. 저 송모 경호처 전 직원,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 그 당시 이재명 대표의 경호 책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공익 신고자라고 하는 분도 민주당 쪽 인사이고 이번 선거에 낙천한 사람이고 또 송모 씨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재명 그 팬카페의 발기인으로 참여하면서 경호 책임자였고 뭐 이런 부분들이 또 다른 의혹으로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예. 저게 이미 만천하에 지금 굉장히 큰 이슈가 돼서 저렇게 세상이 다 시끄러운 상황 속에서 올해 6월 30일 날 둘이 통화하면서 갑자기 김용현 지금 경호처장을 끌고 들어오는데 아마 저 송모 씨도 김용현 경호처장과 어떤 관계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양쪽 진영에서의 어떤 경호를 담당했던 사람이니까 지금 김용현 처장도 윤석열 대통령의 경호 책임자였어요. 예, 대선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저것이 과연 어떤 의미로 해병대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지금 김용현 그 경호처장은 육사 지금 38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종섭 장관이 육사 40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둘은 굉장히 가깝게 동문으로서 잘 알고 있는 사이로 이제 추측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이모 씨 지금 이종호라고 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공범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로비 통로로 지명받고 계속 의혹을 제기하다가
그 갑자기 지금 송모 씨가 그 로비 통로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경호처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저게 굉장히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예. 다만 뭐 저 멋장 해병이라고 하는 저 단톡방에 5명의 인물들이 있었거든요. 그중에 3명은 이미 밝혀졌고 나머지 2명은 뭐 하는 사람인지 또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공수처가 저 부분도 명확하게 좀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의혹이나 의문도 충분히 제기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오늘 뉴스룸에서 공익신고자를 직접 인터뷰를 하기로 돼 있고 어제 예고를 해드렸죠. 아마 그런 질문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보엽 의원님, 예. 결국 지금 처음에는 이제 VIP한테 내가 얘기할게로 시작을 했다가 김용현 경호처장 쪽으로 좀 의혹의 중심이 옮겨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전체적인 이 뭐랄까요 구도라 그럴까요? 이 상황 자체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구도는 별로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현 경호처장이 등장을 하더라도 김용현 경호처장이 그 임성근 전 사단장과의 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드러나지는 않거든요. 예. 그리고 이 송모 씨와 이종호 씨의 여러 녹취록 중에 누가 과연 중심적인 역할을 했고 누가 사실에 가까운 진술을 하고 있느냐 보면은 저는 이종호 씨 같아요. 이종호 씨가 김건희 여사도 직접적으로 알고 결혼 전에는 자주 연락을 주고받은 듯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결혼 뒤로는 연락한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인터뷰에서 한 적이 있으니까요. 네. 그쪽이 훨씬 더 임성근 구하기 로비 창구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크고 김용현 경호처장도 그 과정에서 도구로 사용된 거 아닌가. 이분이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이분도 그 로비 과정의 도구였다.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용현 처장의 반박 입장은 이미 나와 있는 상태고요. 김용현 경호처장은 임성근 구명에 일체 관여한 바 없다. 허위 날조다라고 지난 15일에 경호처에서 입장문을 이미 낸 상태고 이 입장은 지금도 유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성윤 의원님. 네. 그런데 7070 전화의 가입자가 경호처로 나오면서 이 입장문 반박 이걸 고지고대로 들을 수 있느냐 이런 의구심도 또 들어요. 그러니까 이번 정부 인사가 워낙 거짓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공수처 결과를 기다리자고 계속 말씀하시지만 국민께서는 그 공수처 결과도 신뢰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결국은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예. 특검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오늘 나온 이 7070의 가입자 경호처에 대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입장을 짤막하게 마지막으로 듣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많은 얘기들이 앞서서 했기 때문에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경호처로 가입자가 드러난 이상 이거는 수사가 불가피하고 김용현 처장의 저는 입장문이 신빙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네. 저는 이 과정에서 간단하게 짚고 싶은 게 지금 국민의힘은 또 고질병처럼 물타기하고 사건의 본질을 또 흐리려고 합니다. 그 원조 친윤 멤버랑 권성동 의원께서 또다시 이분들 송모 씨와 공익제보자에 대한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민주당에 의한 공작인 것처럼 주장을 또 정치 공세를 하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최혜병 순직 사건을 만들어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임성근 사단장을 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황과 움직임을 이분들이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정말 그렇게 의심을 하시면 특검을 바로 받으시면 됩니다. 권성동 의원부터 이번 재의결 표결할 때 딱 8명 모으 오셔가지고 다 밝히자. 아니 억울하다면서요. 그리고 이게 조작됐다면서요. 밝히면 됩니다. 왜 떳떳하게 특검을 못 받습니까? 이런 네.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신환 의원님. 지금 뭐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내용들도 그렇고요. 지금 뭐 공익신고자라고 하는 분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인사는 뭐 팩트니까 그분이 이미 다 공수처에다가 파일을 제출했고 언론에도 다 지금 제출한 것으로 제가 보여지는데 그런 내용들을 다 공개하면 모든 것이 다 밝혀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주장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 저 단톡방에 있는 저들의 녹취 파일이 다예요. 네. 그걸 가지고 논의가 계속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가 이렇게 뭐 조금씩 흘리는 것처럼 수사를 진행할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들을 지금 이미 굉장히 공격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빨리 수사를 있는 내용대로 어떻게 보면은 뭐 종결 처리할 수 있는 내용에 가까운 내용까지
뭐 밝히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 그래서 필요하면 기소를 하고 네. 거기에 대한 사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보면 저는 상당히 우리가 지금 의혹으로 갖고 있는 내용들의 실체들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김보엽 의원님 한 말씀 하시겠어요? 뭐 메모를 하고 계셔서 30초만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30초도 많습니다. 7월 19일 이틀 뒤면 최혜병 순직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 묘역에 참배를 할 때 부끄럽지 않은 선택이 되기를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여권 인사들도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4개 정당의 입장과 분석을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 중에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던 안철수 의원이 입장을 바꿨다는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최종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4일 최상병 특검법 표결 때 국민의힘에서 유일하게 찬성한 안철수 의원. 공분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계속 철수해야 합니다. 동료 의원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징계해야 한다는 안건이 윤리위원회에 접수됐습니다. 안 의원이 재표결 때도 찬성할 것이란 입장이 전해지자 당내에서는 제명하라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안철수 의원의 입장이 바뀌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재표결이 될 때는 아마 본인의 입장도 바꾸시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찬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반대표를 던지는 걸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입장이 바뀌었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 의원 입장이 바뀐 배경으로는 최근 민주당이 주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등 잇따른 공세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상황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안철수 의원님께서도 최근에 이제 민주당에서 거듭되는 탄핵이라든지 특검 주장을 보시고 이것이 너무나 정치적인 주장이다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하신 것 같아요. 다만 아직 표결을 하지 않은 만큼 안 의원이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안 의원은 오늘 재헌절을 맞아 헌법 정신과 의회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할 분은 한동훈 후보의 여론조성팀 운영 의혹을 비판하고 있는 분입니다. 심평 변호사를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난 총선 즈음에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사실을 오늘 공개를 하셨는데 당시에 사과하지 말라고 조언을 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른바 반한동훈 진영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사과를 못하게 해서 총선을 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때 영부인이 사과를 했다면 총선 결과가 좀 달라졌을까요? 우선 말이죠. 제가 사과하지 말라고 조언을 드린 것과 한 후보가 지금 당시에 120 소위 1, 20 한 것은 다른 차원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생각하는 총선 패배의 근본 원인은 한 후보의 당무 독점 또 총선 관리 독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에 반해서 민주당은 노련한 인사들이 서로 원만한 협업 과정을 거치면서 선거를 이끌어 나갔죠. 그에 비해서 국민의힘은 정치 초년생인 한 후보가 좀 서투른 원톱 체제를 이끌어 나가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김건희 여사 통화할 당시에 김 여사는 사과할 의향이 있었다고 느끼셨습니까? 여하튼 김 여사께서 그런 말씀을 꺼내서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렸죠. 사과하셔야 합니다. 국민 앞에 반드시 사과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김 여사께서 처연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직도 귓가에 정정한데요. 제가 사과가 아니라 어떤 가혹한 처분도 다 기꺼이 받아들일 그런 자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예. 그러면 사과 그리고 이른바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된 내용 말고 혹시 통화에서 한동훈 당시 위원장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까? 아니,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까? 예. 예. 신 변호사님은 대통령실 소속도 아니고
또 당직자도 아니셨는데 예. 왜 영부인이 본인한테 조언을 구하려고 했다고 판단하세요? 징계소에게 뭐 조언을 구한 것과 같은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 대선 전부터 이 윤 대통령 네 분하고 인연이 있죠. 제가 과거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하는 그런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예. 그럴 때마다 김 여사께서 남편에게 제 글을 들이밀다시피 하면서 한번 꼭 읽어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당시 윤석열 후보가 제 출판 기념일 찾아와서 축사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예. 그런 오랜 인연으로 조언까지 구하게 됐다라고 들으면 될까요? 김 여사나 또 이 대통령실에 있는 누구도 여러 방면 경로를 통해서 국민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문제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한동훈 후보의 여론조성팀 운영 의혹에 대해서 지금도 운영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근거가 있을까요? 예, 양문석 의원의 검토 발표에서도 저를 향한 댓글팀 공작이 언급됐죠. 제가 돌이켜 보면은 페이스북에 한 후보 비판글을 쓰면은 이거 이루 말할 수 없는 욕설로 저를 무참하게 비난하는 그런 댓글을 다는 사람이 다수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 사람 이 사람도 계정을 들어가 보면은 하나같이 페이크 어카운트였습니다. 가짜 계정인 거죠. 양 의원이 발표하신 후에 이 사람들이 확 사라져 버렸어요. 저는 이거로 봐서 그거는 분명히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네. 심평 변호사의 오늘 지금 이 인터뷰도 기사로 나갈 텐데 그 기사 댓글도 한번 확인을 해보실 생각입니까? 이제 양 의원이 이렇게 상세하게 발표를 하고 나서 감히 다시 정체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잘 있겠습니까? 예. 드루킹 사건에 빗대기도 하셨어요. 법률적인 문제도 비슷하다고 보고 계세요? 예, 너무나 유사하죠. 우선 매크로 사용의 정황이 입증됐고 또 조직적 활동을 한 것도 거의 입증됐죠. 다만 한 후보와의 연계성 입증만 남은 상태인데 과거에 김경수 지사도 줄기차게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을 했죠. 그러나 결국 인정됐지 않습니까? 예. 지금 나타난 여러 정황으로 미뤄보면은 이 댓글팀이나 또 이 여론조성팀이 한 후보와의 연계성을 가졌다는 것은 강하게 추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자, 그러면 전당대회 이후에 이 의혹에 대한 수사 혹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지금부터라도 당장 조사를 해야죠. 예. 해야죠. 지금 야당에서는 특검으로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방식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특검이건 검찰의 수사건 간에 이 중대한 의혹이 제기됐으니까 하루빨리 착수를 해야죠. 예. 한동훈 후보가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압도적인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대구 경북 지역에 계시니까 그곳에서 느끼는 실제 여론은 어떻습니까?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대구 경북 유권자 당원 수가 과연 얼마만큼 큰 비중을 차지해서 거기서 이 투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 좀 아리송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아리송하다고요? 예, 과연 여기 유권자들이 한 후보에 대해서 비우호적인 태도를 대체로 취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체 전국 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는 저도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예. 전당대회 이후가 지금 걱정이라는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심평 변호사 페이스북을 쭉 읽어보면 궁정 쿠데타라는 표현도 등장을 하고요. 분당 가능성도 전망을 하고 계신데 한동훈 후보가 당선이 되면 당이 쪼개질 거라고 보시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한 후보가 지난 총선을 관리를 독점한 입장에서 너무나 유리한 고지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당선 가능성은 높다고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이 선거 과정에서 보시다시피 이 한 후보의 갈등 해소 능력이 상당히 평균치 이하입니다. 지금 이 국민의힘 내부에 생기는 갈등조차 한 후보가 견디기 힘든 임계치를 넘었고 또 이것은 또 점점 더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죠.
예. 그리고 오늘 그 나 의원 그 청탁 폭로에서의 청탁 폭로 그 예에서 보다시피 한 후보의 그 도량이 그 넓지를 않습니다. 이런 한 후보가 그 당대표가 돼서 과연 그 거대 여당을 그 원만하게 이끌어갈지 저는 뭐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예. 한동훈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할 것으로 예상을 하세요? 거기 관해서는 제 의견보다도 윤상현 후보의 그 의견이 맞을 것이라는 저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신당 창당 가능성도 제기될 것 같은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글쎄요, 지금 그 가능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고요. 여하튼 한동훈 대표가 등장을 하면은 원심력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여권은 분열되겠죠. 예.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정계 개편의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그 정계 개편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는 지금 어느 누구도 짐작을 하지 못할 겁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 측과 의견을 나누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시골에서 농사 짓고 책 읽으며 사는 한사에 불과하지 제가 그런 식으로 정치의 핵심으로 뛰어들어가서 관계를 맺고 그런 지위에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워낙 페이스북에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단호하게 쓰셔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여권 인사들하고 교류는 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정보를 얻기는 하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고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심평 변호사였습니다. 영부인 당무 개입, 여론팀 운영, 공소 취소, 청탁. 이 의혹들 가운데 단 한 개라도 사실이면 어마어마한 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든 생각, 경쟁과 토론이 이래서 중요하구나. 치열하게 다투지 않았으면 아무도 몰랐을 것이고 계속 묻힌 채로 지나가 버렸겠죠. 자해전대, 자폭전대 같은 험한 말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드러내고 밝히고 고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해, 자폭이 아니라 자정의 전당대회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완벽을 추구한 여정의 완성. 제로. 태초의 하늘. 무한한 미래. 완벽한 새로움의 시작. 에피소드 제로. 다시 말하는 섬으로. 리니지 M. 하루 종일 깔끔한 얼굴을 위한 월드 클래스의 선택 질레트 랩스. 각질 속 수염까지 꺼내주고 숨은 수염까지 확실하게 하루 종일 지속되는 깔끔함. 남자를 위한 최상의 선택 질레트 랩스. 버거가 생각날 땐 뉴욕에 가자. 100% 냉장 패티에 풍미 진진한 맛. 뉴욕 버거는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뉴욕 버거. 5대0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밤사이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